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얘기해볼 주제는 발리에서 이거 하다가는 된다. 다시 말해서 발리에서 이런 일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됐다. 네, 첫 번째로 오토바이 운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타보셨건 안 타보셨건 상관없이 인도네시아에 오셔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받으셨던 운전면허증이나 오토바이 면허증은 인도네시아에서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인도네시아에서 오토바이를 타겠다고 하시면 인도네시아 경찰서에 가셔서 면허증을 발급받으신 다음에 타셔야 합법적으로 운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 여행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오토바이를 탄다는 것은 무면허, 불법으로 타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불법이라서 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는 운행 방향, 자동차 운행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길에 익숙하신 분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운전하실 때 방향 자체가 반대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와 다르게 오토바이는 한번 사고가 나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셨을 경우에도 병원비가 어마무시하게 수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이 간지를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그리고 앞에 고글이 없는 헬멧을 착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 이 고글이 없는 헬멧을 쓰는 경우에는 이 인도네시아가 항상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벌레가 굉장히 많고 벌레가 눈 속으로나 입 속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눈으로 들어왔을 때 당연히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 도로는 바닥이 고르지가 않고 바닥에 자갈이라든지 못 같은 물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자동차에 의해서 튀겼을 때 헬멧 앞에 고글이 없으면 바로 눈으로 튈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여행 오셨을 때는 가급적 오토바이는 타지 마시길 권유를 드리고요. 특히나 장거리 여행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보다는 당연히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타고 다니겠다, 그런 분들을 제가 막을 방법은 없지만 만약에 꼭 타셔야 되겠다 그러면 안전한 헬멧, 앞에 고글이 완전하게 있는 그런 헬멧을 꼭 착용하시고 운전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문제와 비슷하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도로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내리실 때 보통 우리나라는 오른쪽으로 많이 내리시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왼쪽으로 내리셔야 안전합니다. 근데 왼쪽으로 내리시는 것도 뒤에서 오토바이가 갓길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리실 때는 반드시 뒤에 오토바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시고, 기사가 만약에 있다면 기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내리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뭔가 물건을 구매를 하시고 계산을 하실 때는 반드시 영수증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카드든 현금이든 돈을 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화폐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충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긁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직원이 실수로 숫자를 카드 계산기에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0이 하나만 더 들어가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미리 영수증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카드 긁으실 때 카드 기계 리더기에 있는 숫자를 대조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 비밀번호를 누르시길 권장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환불이나 교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안 해주는 가게도 굉장히 많고, 또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인도네시아 발리 놀러와서 내가 사기를 당했니 안 당했니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물놀이 하실 때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은 금지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도 혹시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류와 인도네시아 조류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파도에 조류에 한번 쓸려가 버리면 빠져나올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현지인 물놀이 가이드라 하더라도 조류가 세거나 파도가 심할 때는 그걸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 수영장에서 수영
수영을 하실 때는 가급적 다이빙은 하시질 말길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낮은 수영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머리부터 들어가다가 이 목뼈까지 다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수심을 확인하시고 물놀이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다이빙은 금지하시라는 거. 현지에 있는 현지인 가이드나 여기 살고 있는 한국인 분들의 조언을 흘려 듣지 마시고 꼭 귀담아 듣길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가이드들이나 살고 계신 한국 분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무수히 보셨을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는 말 중에 대부분이 다 실제로 발생됐던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조언을 흘려 듣지 마시고 반드시 지키셔서 안전한 여행 즐기시길 바랍니다. 5번째, 여권 분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권 분실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여권을 왜 분실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케이스 1,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실 때 보통 이민국을 통과하실 때는 여권을 주셨다가 반드시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고 나는 경우보다는 세관을 통과하실 때 물건 수색하면서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물건을 다시 주워 담고 챙기느라 줬던 여권을 깜빡하는 경우, 그리고 그 세관 직원도 자기가 받았던 여권을 깜빡하고 안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하실 때는 침착하게 여권까지 딱 받고 짐 천천히 다 챙기시고 여유있게 나오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2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이 여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일 안전한 곳에 둬야겠다 하시면서 호텔 금고에 짱 박아두는 경우. 근데 문제는 체크아웃 하실 때 호텔 금고를 체크 안 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서야 호텔에 금고에 넣어놨구나. 그래서 호텔에 전화해보면 호텔에서는 그걸 확인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비행기를 놓치겠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행을 가면 일단 저는 캐리어, 아주 가장 깊숙한 곳, 거기에 짱 박아두고 캐리어를 잠근 다음에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캐리어는 그 잠금 장치를 하고 그냥 방에 둡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고, 밖에 돌아다닐 때는 여권 사본을 제가 하나 출력해 오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든 요즘은 사본을 보여주면 뭐 안 되는 일이 대부분 없거든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본은 방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방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여권을 잘 챙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은 항상 안전한 곳에 관리를 하시고 절대 까먹지 않도록, 특히나 체크아웃 할 때,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에, 비행기 타러 가서 확인하지 마시고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6번째, 이상한 환전소 가지 마세요. 여기서 이상한 환전소라고 하면 이름 없는 환전소, 아주 작은 규모의 동네 구멍가게처럼 생긴 그런 환전소를 얘기합니다. 이런 환전소에 가시는 이유는 일단 뭐 눈에 보이니까 가는 경우도 있고, 환율이 다른 환전소보다 높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멀리 가기 귀찮아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가시면 10중 8구 사기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실랑이 하다 보면 언어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여행이 피곤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이드나 호텔 직원한테 물어보시고, 이 숙소 인근에 있는 가장 큰 환전소가 어디냐, 누가 봐도 간판이 크게 있는 그런 환전소를 가셔서 환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7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르는 사람이 주는 술은 절대 받지 말자. 만약에 혹시 뭐 클럽에 노시다가 누군가 술을 준다면 이게 뚜껑이 완전히 닫혀 있는 술인지, 뚜껑을 아직 따지 않은 술인지 딴 술인지 그걸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뚜껑이 아직 따져 있지 않다면 뭐 그거는 완제품이니까 뭐 드셔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뚜껑이 따져 있거나 칵테일을 준다. 이 칵테일은 사실은 우리나라 클럽에서도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이 주는 술은 거절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꼭 마셔야 된다고 하면 뚜껑이 따져 있는지 안 따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확인 안 하다가 진짜 인생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9번째, 수돗물 절대 마시지 마라 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리수도 있고 뭐 수돗물이 안전한 나라에 속하죠. 더군다나 석회질도 거의 없는 물이 바로 우리나라 물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물 자체에 석회질도 많고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에는 아무래도 뭔가 미생물들이 많이 있겠죠. 저도 예전에 멋모르고 수돗물로 양치를 했다가 진짜 한 2달 동안 설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수돗물은 절대 음용으로 또는 양치하실 때 사용하시지 마시고, 마시거나 양치하는 물은 반드시 생수, 호텔에서 주는 생수나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구입하셔서 드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일 하다가 진짜 인생
된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반드시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하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